증권통 K시간입니다. 오늘장 마무리 살펴보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장 드디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결국에 이번 주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오늘 장이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저는 반등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번 주 특히 오늘하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수급 변화의 시작점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이렇게 오늘장 전체적인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적인 변화가 외국인 쪽에서 있었다는 걸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네, 수급이 이제 그 외국인도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대장락을 노리고 들어왔던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기관들도 오늘은 쌍끌이 매수, 코스피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2,400억 정도 지금 잡히고 있고 외국인도 3,160억 이렇게 잡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양시장 다 들어오는 거 그리고 기관들이 어제는 그래도 좀 매도처럼 좀 보이고 이렇게 약하게 보였는데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수급들이 좋아진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고 이전에 그 21일,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갔었죠. 예,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소울 물량이 있었는데, 그런 게, 기관은 나가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멈칫멈칫하면서 좀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둘이 이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수요일, 그리고 어제 잠깐 쉼, 그리고 어제 일봉상,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봉을 다 장악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오늘하고 이번 주에 국한돼서만 보면은 좀 완벽한 반등 아닐까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좀 메인을 차지했을까요? 네,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인 그 첫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 조건 중에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고 있는데 정책과 연계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오전장이었고 특히 대통령께서 이제 교육 관련해서 계속 앞에서도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그랬겠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 발언들이 나오면서 교육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물론 어제 이제 오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에서 강세 나오고 오늘 또 오전에 좀 강세가 나온 다음에 이제 좀 많이 개미들이 좀 물리기도 했는데 이게 좀 특징이 있고 또 특히 건설 관련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그런 수혜 기대감들이 좀 지속되면서 그런 건설주들도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좀 쉬다가 다시 나오는 이렇게 흐름들이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교육주들도 오늘 조금 물렸다 아니면은 높이 떠서 음봉 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한번 이 조정 구간을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반응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책과 연계된 섹터들이 좀 강세가 있는 게 저는 특징이라고 보고요. 또 오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해서 이건 디지털 플랫폼에도 속하기도 하고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속하는데 이런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움직인 것도 좀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또 특히 치매 테마가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맙이라는 거 3상에 성공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피플바이오나 메디프론이나 이런 종목들 관련 섹터들이 같이 움직인 것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시장 전체를 이끌었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런 주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움직였던 정책과 제약바이오에서 특히나 치매 쪽도 많이 갔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다음 주에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CES 2023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된 9일부터 아마 시작되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가장 큰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CES 2023은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시세들은 아마 한번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대부분 메타버스,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이런 것들이고 또 특히 제가 예전에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좀 이벤트들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정이 거치고 나서도 그게 연속성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제 어닝 쇼크라고 나왔지만 알고 보면은 이미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안 좋을 거라 그런 거를 알고 있었는데 미리 수요일부터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이슈 중에서는 원전 관련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그 체코 관련 폴란드 수출 관련 회의가 있고 그랬지만 오늘 장 막판에 바로 직전에 좀 원전주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좀 의미 있게 막판에 마무리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물론 지금 돌아다니는 이슈 다양한 뉴스들이 있지만 그 이 한전기술 또는 한전산업 그 지분을 좀 매각한다는 이슈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같이 한번 원전 정책주들 이런 것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코로나 확대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감기약 이런 것들이 좀 숨기 현상도 보이지만 물류 섹터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류가 다시 한번 또 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 잠정치 실적 발표된 것부터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실적 시즌에는 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이익 예상되는 게 다 하회됩니다.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되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바닥에 있는 것들은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적보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좀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이나 모멘텀 물류도 있지만 다양하게 지금 확장과 순환이 됩니다. 제약, 바이오, 화장품, 면세, 그다음에 콘텐츠, OTT까지 가는데 이런 확장과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지 조정하고 다음 게 가고 또 다음 게 조정을 하면 그 다음 게 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행사도 체크해봐야 되고 실적도 보고 중국 이슈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나요? 네, 일단 오늘 그 미국 고용동향 보고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8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겠죠. 중국 입국자 격리 그 PCR 폐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강하게 한다고 했다가 좀 중국 때문에 살짝 한 단계 밑으로 완화하는 것처럼 제스처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과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한령 해제 논의도 있고 시진핑 방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그걸 완화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 살펴볼 것, 특히 지금 쉬고 있는 컨텐츠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9일은 미국 11월 소비자 신용지수 발표되고 10일에 이제 우리 시간이니까요. 이게 그 JP 모건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11일에 카카오 게임즈 신작 사전 예약 들어가고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12일 날이 이제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 요게 좀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수당 관련해서 발표 나오고 중국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날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그래서 아마 12일이 조금 중요한 분기점, 그러니까 한 주에 그 기점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13일에는 미국 12월 소매 판매 그리고 신세계가 서울 옥션 핀수 보도 관련 재공식 기한도 있고 마찬가지로 케이카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조회 공식 답변 기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금통위가 13일 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아마 금리를 한 25bp 올리는 예상이 많은데 그런 것들 한번 신경 써서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다음 주 일정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날 오르고 수요일부터 올라서 우리가 오른 것만 보고 현혹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작년 1월 3일부터 단 한 번도 그때
5점을 돌파한 적이 없는 계속 꾸준한 하락장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약세장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운 좋게든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시세가 나오고 수익에 가까워지거나 정말 수익이 나면 현금의 비중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전략을 좀 하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또 눌리고 흔들립니다. 지금 계속 연준에서도 계속 우려감이나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급하지 아직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시장이나 경기는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늘리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앵커님 하는 그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10% 정도까지 평소에 가던 흐름이라고 하면 5나 7에서 자른 눈높이를 좀 하향해서 대응하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락장이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가볍게 수익 나면 챙겨갈 줄도 알고 차분한 대응을 하시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까지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증권통 K에서 신성원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주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종목들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는 곧 이제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알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익난 종목들 정리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